당시에 메모되어 있는 것까지 봐가면서 얘기하면 신뢰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3월 초부터 김학의 차관 내정 발표 13일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 이름이 길죠? 줄여서 김학의 수사단 이렇게 칭을 하겠습니다. 자, 여완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김학의 관련 의혹을 보고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 지휘관의 증언과 업무 일지를 확보한 건데요. 자,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학의 수사단이 일요일 어제 이제 이세민 전 경무관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의 수사 지휘관이었는데요. 네. 2013년 당시에 수사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당시 경찰 업무 일지를 제출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업무 일지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네, 이세민 당시 기획관이 그때 본인이 쓴 업무 일지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그 4월까지 썼던 업무 일지인데요. 네, 수사기획관일 당시에 그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네, 이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청와대에 언제 무슨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사단에 사본을 제출했는데요. 이걸 이제 제출한 이유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서는 첩보를 보고를 했고 그래서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압을 했다든지 임명을 강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고자 업무 일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이제 이 보고하고 나서 또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직후에 이제 자천성 발령이 났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이렇게 업무 일지도 제출하고 수사단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그 이유는 당시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외압이 상당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4월 아까 제가 업무 일지가 1월부터 4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4월에 잘렸으니까. 네, 4월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수사팀의 2인자였고 위에 수사국장이 있었거든요. 핵심 보직입니다. 2인자였긴 했지만 실제적인 그 수사 책임자였는데요. 이 발령난 곳이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이에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천성 인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세민 전 기획관은 이게 이제 외압의 하나의 그 증거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그렇게 자천성 인사를 하면 어떤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동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 뭐 내사를 하고 있는데 내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가. 뭐 동영상을 갖고 있었으면서 없다고 이야기했던가 이런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게 허위 보고가 문제였다면 좌천성 인사로 끝났겠느냐. 중징계를 받아야지. 이거는 뭔가 어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거, 어떤 외압의 결과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이전 기획관, 수사기획관 말고도 수사 라인이 갑자기 다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위에 있는 수사국장.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가 됐고요. 그 밑에 범죄정보과장이라든지 특수수사과장이라든지 일선 경찰서장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계장으로 옮기던가 어쨌든 수사 라인에서 전부 다 벗어났습니다. 자, 이 이세민 전 기획관이 제출했다는 업무일지 사본 제출했다 그랬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냥 보통 뭐
우리가 쓰는 메모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나중에 본인이 네.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일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러니까 네.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면은 청와대에 어떤 식의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전 기획관 역시 이제 그런 취지로 이것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요. 지금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경찰로부터 내가 어떤 첩보 보고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바뀌었죠. 일전에는 뭔가 보고를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내가 네.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소문은 워낙 있었으니까 여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라면서 이제 확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외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업무 일지 내에 내가 이렇게 보고했더니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뭐 질책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있었으면 그게 외압의 증거까지 될 수 있겠는데 그거 외에 언제 청와대 보고했다라는 것까지만 만약에 나와 있다면 아직 의견 대립은 없어요. 다만 이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행동, 했던 일만 기록이 돼 있고 그쪽의 반응, 상대의 반응이 기록돼 있지 않다면 증거로 쓰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곽상도 의원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전까지 그 곽상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얘기했던 거랑 좀 말이 바뀐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이세민 전 기획관하고 이제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렇죠. 이제 누가 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사가 부분은 이제 아닌가요? 더 필요한데요. 지금 곽상도 의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보고는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압은 없다라는 거고요. 당시 수사를 했던 지금 이세민 전 기획관이라든지 그쪽 경찰 사람들은 그때 외압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전 기획관 위에 수사국장이 하나 더 있다. 있죠. 이 수사국장이 이 이전 기획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수사하기 어렵다는 네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이야기를 했던 수사국장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 위에 경찰, 당시 경찰청장이 2명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청와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수사를 그만두라든지, 수사를 뭐 축소해서 하라든지 이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이 귀마기 수사단이 해야 할 수사 중에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렇죠.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요. 수사 외압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입니다. 이제 수사가 이 정도까지가 왔고요. 또 나머지 다른 한 축은 성범죄 그 자체에 대한 의혹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사건이 지금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거는 아까 뇌물이었죠. 말씀 직권남용과 뇌물이었어요. 근데 네네. 뇌물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성접대 부분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있습니다. 조사단이 좀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해서 자진 출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진 지금 출석한 이 거군요. 여성은 과거에 검찰에서 수사가 2번 있었습니다. 2013년에 한 번 있고 2014년에 있었는데요. 2013년에는 이 여성이 해당 동영상, 별장 동영상을 보면서 이 여성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첫 번째 여성이다. 13년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네,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얘기했는데 2014년에는 그게 본인이다라고 하면서 특수강간죄로 본인이 고발을 한 거죠? 직접 그 고소를 했던 여성인데요. 이제 이 여성이 출석을 하는데 특수강간죄로 처벌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했었거든요. 재정신청이 기각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이라는 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 때 네, 기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항고를 거쳐서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법원이 합니다. 바로 해달라라는 그렇죠. 게 재정신청인데 근데 재정신청마저 기각당하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의 진술이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이 이제 특수강간으로 고소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흰 봉투, 돈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죠. 진술했거든요. 이거는 뇌물에 대한 진술을 그렇죠. 하는 뇌물에 거죠. 대한 또 중요 증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여성이 할 증언, 진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사를 하려면 윤중천 씨도 이제 소환을 또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자, YTN이 지난 2013년에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에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가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개를 한 이유는 그런 거겠죠. 누가 봐도 김학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증명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측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주장하겠다는 근거가 우선 원본이 아닌 CD 형태인데 왜 원본이라고 하느냐. 네. 그리고 이게 원본이라고 하려면 이게 진짜 원본과 뭔가 동일성이 증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 원래 있던 원본과 이게 똑같은 그 원본을 그대로 옮긴 거다라고 뭐 증명된 것도 없지 않느냐. 네. 또 하나는 국가수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고소할 것이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고소는 뭐 아직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보도된 건 없는데 이제 YTN에서 그렇게 보도한 취지는 이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한 거죠, 배경에는 사실은. 네. 검찰의 불기소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인데 왜 이게 식별 불가능하냐. 이제 이런 점을 보도한 것이 그렇죠. 되고요. 네.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이게 원본이 아닌데 원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법적인 미세한 아니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소하려 그렇게 명예훼손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 내가 아닌데 왜 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고소를 하면 따져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라는 게 확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고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하, 네. 예, 만약 고소한다면 정말 이 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YTN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허위로 뭐 보도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보도라고 할지라도 공공이익이 세기 때문에 네,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위법성도 조각되고요. 전혀 YTN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고소를 한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장이 나온 게 동영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네, 본인이 내가 아니라는 아니야 얘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동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건데 아는 차이가 좀 있지 바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본인은 맞으나 내가 이렇게 찍힌 사실을 몰랐다라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좀 불명확하죠. 그리고 국과수에서 김학이라고 단정 못한다고 했는데 YTN에서는 김학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네, 이 부분에 부분은, 대해서는 네. 이제 YTN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수에서 본 영상은 저화질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하나는 정말 그 영상을 그대로 재현한 이제 원본이라고 표현하는 고화질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PC로 이렇게 재현한 거를 휴대폰으로 찍은 그런 저화질 버전이 있는데 국가수에 갔던 영상 그 저화질본이라는 거예요.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저화질 부분이 국과수로 갔었고 그래서 국과수에서는 단정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그렇죠. 건데 만약에- 이 영상은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네. 국가수에서 고화질 버전을 봤는데도 이거는 판독 불가다라고 했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 목소리가 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이 부분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동안 2006년에 그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YTN에서 보도를 하면서 2012년에 제작된 동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어떻게 봐요? 달라요. 그러니까는 언제 찍었느냐와 그것을 파일로 담았을 때는 날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디지털 로그 기록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화면은 맞다 예, 이렇게 봐야 지금 되는 진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그때 당시 2006년에 만든 CD가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는 이 영상 속의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는 그 취지란 말이에요. 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직접 말을 하지 이야기가. 않았지만. 예,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취지인데 좀 본질과 벗어나는 주장이죠. 이런 식의 주장은. 이 영상은 당시에 그러니까 촬영됐다고 본 날짜와 이 만든 날짜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 주장과는 조금
본질이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지금 다른 방향으로 또 본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